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머리카락을 분석해 보면요. 빵도 아니고요. 밥도 아니고요.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는 걸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처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잘 선택하고 계시는지, 또 요즘 식습관은 어떻게 되시는지 강의를 보시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98%가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 주셨고 2%만 화려한 플레이팅,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신선한 재료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이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문제는 모든 보기 좋은 먹거리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양상추, 찢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찢으면서 갈색 줄이 보여요. 샐러드바에 갔는데 양상추에서 찢으면 갈색 줄이 보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 사장을 불러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돈을 얼마를 내고 왔는데 이거 언제 거냐고. 좀 신선함을 갖다 놓지 못하겠냐고. 보기 싫은 갈색 줄이 보인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갈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기가 싫어하니까 그 식당에서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관계없이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즉 산화 방지제를 뿌리거든요. 문제는 자연스럽고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삶아가지고 나오는 소세지, 고기 삶게 되면 고기 색깔이 어떻게 되죠? 흰색이 된다고요.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그리고 색소를 집어넣어서 소세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질산 나트륨이 마찬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소스예요. 보기 좋은 떡, 먹기 좋다는 그 속담 때문에 보기 좋게 하려고 발암물질을 넣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먹습니다. 그냥 오렌지 주스를 싸서 그냥 주면 될 텐데 거기다가 합성착향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합성착향료는 뭘까요? 오렌지 향이 나는 향료를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간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작은, 거의 안 넣는 음식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전 세계가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원래 소는 풀을 먹고 되새김을 하도록 소는 위가 4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를 키우는 소 사육자들이 동물성 살을 좀 섞어주기 시작했어요. 닭을 가공하고 돼지 가공하고 소 가공하고 남은 뼈라든지 창자라든지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다시 풀이나 사료 속에 넣어서 줘보니까 소가 빨리 자라요.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소가 소고기를 먹고 뇌에서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이 생기는데 뇌 세포에 구멍이 생기니까 뭐요? 미칠 수밖에 없고, 미친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또 미쳐가는. 그래서 광우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은 원래 소가 풀을 먹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준 것이 바로 뭐예요? 광우병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말이죠. 마블링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부드러우니까.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자라게 되면 그렇게 마블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마블링은 여러분 뭐죠? 지방이에요, 지방.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료 먹도록 해서 이제 끼우는 것이 바로 마블링인데, 지방도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되지. 지방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
호르몬대에서의 균형을 많이 깨가지고 고지방 고단백질을 어릴 때도 많이 먹는 아이들 여성들한테 소위 성초숙증, 그래서 광우병은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자연이 내린 심각한 경고입니다. 원래 나무에서 그대로 익은 홍시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겠지만 단단한 감을 따가지고 인위적으로 홍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현재 상품을 다 팔고 있거든요. 모든 과일은 영양학적 균형이 완벽할 때가 언제입니까? 익었을 때. 그리고 뭐 떨어지기 일보 직전. 떨어져야지만 거기서 다시 씨앗이 발화돼서 다음 생명이 이제 탄생을 하니까. 가장 완벽한 식품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 다 익은 과일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완벽한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꽃감은 껍질을 깎아서 말리게 되면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흰색 당분가루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분가루를 뭐라고 하죠? 그걸 곰팡이 아니냐고 자꾸 묻는 거죠. 꽃감 농사 짓는 분들이 흰색 분이 안 나오고 빨갛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검은색에는 빨갛게 자꾸 욕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고생하고 또 여러분들도 산화방지제가 묻어있는 걸 먹는다 이 말이죠. 산화방지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가 예상이 되는 뭐 빨갛게 되는 꽃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시게 되면 그 바깥에 있는 산화방지제는 다 이렇게 제거가 되니까 이런 방법을 좀 지혜스럽게 먹으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부터 검은색 꽃감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현재 검은색 꽃감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안 사니까 농민들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 검은색 꽃감을 사기 시작하면 농민들이 일부러 그죠? 힘들게 그렇게 산화방지에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꼭 보기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건 상업적이죠. 상업적으로 생산이 되려면 소량이면서 고농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당분이 액상과당이라는 겁니다. 액상과당은 뭘로 만드냐면 옥수수를 만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머리카락을 분석해 보면요. 밥을 많이 먹는지 빵을 많이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층의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분석해 보면요. 빵도 아니고요. 밥도 아니고요.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는 걸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액상과당 들어가 있는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전부 옥수수만 나온다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액상과당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값싸게 만든 거거든요. 소위 그런 걸 이끌어서 뭐예요? 정제식품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분만 발효시켜서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농도를 높인 게 바로 정제식품인 거죠. 정제식품은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납니다. 액상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 혈액 속에 혈당,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제2형의 당뇨병. 당뇨라는 것은 혈당이 나왔을 때 인슐린이 적정히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이 나오는 양보다도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쪽으로 가게 되면 농축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식품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현미를 깎아내서 백미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미를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왜 백미를 만드느냐? 먹기 좋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먹음직한 먹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백미입니다. 백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금방 밥에서 말이죠. 김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근데 문제는 백미는 물을 주거나 땅에 심으면 썩어버려요. 현미는 물을 주거나 땅에 심으면 싹이 틉니다. 그 조선시대 왕들도 말이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백미를 먹었죠. 그 백미를 먹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다 맛있는 먹거리를 찾다 보니 거의 대개 당뇨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현미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또 그것도 독입니다. 현미는 그 영양 성분이 전부 다 우리 몸속에도 약이 되려면 말이죠.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서 먹어야지만 그 현미가 우리 몸속에 들어서 약이 되는 거예요. 현미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은 소화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위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침은 언제 나요? 씹을 때.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가 있어야지만 현미가 뭐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현미 좋다 해가지고 현미 안 씹고 넘기면 다 독입니다. 현미는 천천히 씹어서 침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현미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계 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입속에다가 치아를 무려 32개나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32개 중에요.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12개를 빼면요.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여러분 입속에 20개나 있어요. 20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입속에다가 맷돌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넣어놨을까요? 왜요? 씹어라. 근데 이건 안 씹고요. 자꾸 옆에 사람만 지금 씹어대고 있습니다. 현미를 씹지 않고 먹으면요. 백미보다 더 나쁩니다.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방귀 냄새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배변 냄새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썩으니까요. 백미, 현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중에 나있는 정보 중에서 한쪽으로만 가 있다는 거죠. 왜? 현미가 좋다고만 얘기했지 현미를 어떻게 먹어야지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지만 실제로 건강한 음식이 되느냐 실생활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추목걸이 프로그램이고요. 14개의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그 무서운 질병으로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암 환자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해서는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